눕시에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로스. 배구와 함께하라면 언제나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스페셜 V 한유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직전 경기 0대3패의 아쉬움을 지우려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경기, 일명 모마 더비가 펼쳐졌는데요. 장충체육관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장충 경기인데 실바 선수 힘이 넘치네요. 그대로 짧은 박스 받아 올리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라이트백 어택 파운드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모마이 서브. 자, 네트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왼쪽 C석공. 자, 김현전이 위치를 지킵니다. 그리고 빠르게 길게 때립니다. 코트 안쪽. 이건 좋은 코스예요. 잘 때려줬습니다. 6대7.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자, 넘어왔죠. 한다이가 빠르게 위치를 잡았네요. 다시 갑니다. 한 번 석공, 한 번 터줍니다. 7대7 동점이고요. 자, 백어택 못 때리죠. 어렵게 딕으로 살리고 있는 GS칼텍스. 네. 실바!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답답할 겁니다. 최은지가 받았어요. 왼쪽에 전위 공격입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강서희가 영리하게 그리고 오른쪽 백어택. 자, 터치아웃.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지저 실바. 경기할 때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튼 안에 이 서브 들어온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서브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실바 블락하우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실버가 얼마나 관리하면서 가느냐가 또 GS칼텍스의 성적이고요. 자, 블록기 맞고 강소희가 살렸죠. 그리고 자, 실바 선수가 살짝 넘겼는데요. 가운데 양효진 뜹니다. 자, 길게 뿌리는 네. 볼 성공. 양효진. 양희 선수 첫 번째 득점이 지금 나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물꼬를 탔단 말이에요. 자, 수비하는 선수가 전체적으로 오늘 출장하고 있는 정지훈 선수 상대로 이제 공격 득점이 나왔어요. 서브 득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정대영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그쪽으로 서브를 넣고, 자, 정지훈 선수에게는 자신감을 빨리 갖게 할 수 있는 이게 4스킬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타점을 살립니다. 됐어요. 타이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전 실바의 서브 안쪽입니다. 서브 득점. 네. 실바 서브를 합니다. 자, 김주영이 서브. 6번 자리 쪽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팁으로 민볼 밀파이 시통. 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모마의 공격. 실바가 넘어집니다. 자,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찬스볼. 길게 밀면서 이다현 네. 선수. 신중하게 서브 쪽에 공을 들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자, 범실을 막았고요. 그리고 왼쪽 C 성공 갑니다. 성공입니다. 네, 타점 좋아요. 자, 오늘 득점 만들어주고 있고 서브 득점. 오늘 1세트는요. 네. 김지원 세터예요. 지난 5경기 조기다 공격은 10점 2득점의 위파입니다. 연타 페인트. 잘 처리했습니다. 서브가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5번 자리 쪽에서 수비가 올라왔고요. 대각선. 자, 그리고 강하게 볼을 밉니다. 연결 좋았고 네. 잘 때립니다. 자신감 있어요. 다시 3점 차이. 위파이 시터. 김다희 왼쪽. 네. 빠르게 블락아웃 성공. 네. 경륜 많이 선수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코트 안의 리더십인데요. 그렇죠. 좋아요. 자, 네. 지금은 충분히 높이를 살리는 양효진 한 점 승부고요. 양효진의 서브. 가운데 시간차. 빨라요.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팀 컬러가 좀 약간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런 때는 서브나 블로킹이죠.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푸시로 어디? 미는 볼. 이나연 왼쪽. 네. 직선타. 누군가가 위파위. 네. 왼쪽 3득점. 자, 모마이 서브. 한다이가 견딥니다. 네. 직접 찌릅니다. 이러면은 한 점 차이예요. 16대 14입니다. 자, 묵직한 서브를 받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 공격. 막힙니다. 블로킹.
정확한 타이밍에 떴습니다. 16대 18. 다시 2점 차인데요. 왼쪽 살리죠. 이다현 선수가 틀렸고 약간 낮았습니다. 자, 가운데. 다시 한번 가운데 타점 살려주고 있고 받아올리는 김주호 센터. 그리고 백어택 오른쪽 백어택 블로킹 현대. 영입된 GS 칼텍스 강철위와 양효진도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블락아웃 시도 네. 성공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문지훈 선수 19대 17. 아주 좋은 리시브. 왼쪽. 자, 잘 수비도 갔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하. 단점 잡지 못했죠. 타이밍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띄우고 양효진을 믿어봅니다. 한수진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어택 갑니다. 못 맞고 터치아웃 떴습니다. 블로킹 득점. 블로킹 또한 9점 잡고 있는 양효진입니다. 강서희 빠르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19대 21입니다. 고민지의 서브. 좋은 서브를 갖고 있어요. 약간 넘어가는 볼. 오바넷인가요? 오바넷 범실. 네. 오바넷입니다. 아, 애매합니다. 네. 네. 오바넷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바넷이 아닌 아닌 것으로 걸로 판독됩니다. 판단이. 이 김주원 센터의 경기 운영이 네. 좋아 보입니다. 위파이 시통. 자, 온 힘을 다해서 때리고 있는데요. 자, 블로킹은 뒤로 빠지고 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양효진. 그렇죠. 양효진. 좋습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민지인데요. 자, 김민지의 서브였습니다. 전위 공격. 네트 맞고. 자, 김민지가 볼을 띱니다. 그리고 오른쪽 받아올리는 현대건설. 아, 지금 연결이 안 좋았어요. 자, 반대편을 GS 칼텍스가 맞이를 합니다. 블로킹 바운드. 유효 블로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모마의 공격. 자, 모마의 공격이 맞지 않고 네, 나갔나요?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자, 리시브가 살짝 짧았습니다. 지젤 실바 한 번 더. 자, 끝까지 손 올리고 있으면서 포진 연습을 했더라도 출전 연기 오래간만에 출전을 합니다. 전위 스파이크예요. 언더패스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볼을 많이 붙었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좋았고요. 결정적으로 팀으로 타격을 탑니다. 실바. 자, 패지겠는데요. 실바의 서브. 자, 이영주가 밉니다.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정지윤. 또 워낙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바꿔주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최윤지까지 서브 득점을 네네. 터뜨리고 있습니다. 6점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리셉션 잡았습니다. 네. 박연초 2라운드 첫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아, 백어택 넘기지를 못하는군요. 네. 황현주 오늘 조대영 선수의 득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네. 백어택 터치아웃 떴습니다. 멋있는 공격이 나왔네요. 51%의 성공률입니다. 좋은 서브 김사랑 가볍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강철이가 공수 양면 잡고요. 속공 득점 한수지. 실바 서브. 아, 최윤지 지난 시즌 2라운드 1순위로 영입된 센터 선수입니다. 넘어가는 볼. 자, 이영주가 받았죠. 가볍게 볼을 때립니다. 팁으로 네. 성공. 맞습니다.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에요. 넘어왔습니다. 넘어가는 볼 강소희 선수. 왼 선수는 장점은 어차피 가지고 있어요. 네. 석공 응수. 정군 멍군. 나연수의 서브. 제자리 공격인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정대우도 이런 거예요. 이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같이 가야 멀리 간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호위 공격. 자, 때리지는 못했고 비속공. 한소진. 지젤 실바 경기를 끝냈습니다. 경기 종료 3대0 GS 칼텍스의 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바 걱정했던 실바 선수가 지난 경기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빠르게 회복을 했고 또 더군다나 뭐 미들브로커에서 자기 자리를 충분히 베테랑 선수들이 지켜주고 있고 네. 또 어린 김지원 선수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오늘 예상에 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또 의미가 GS 칼텍스의 완승입니다. 시작부터 화끈한 공격력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늘 서브에이스 6개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한편 오늘 실바 선수 21득점에 51%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최현지 선수 10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 모마 선수였는데요. 12득점에 그치며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네, GS칼텍스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오늘은 첫 스타트부터 분위기를 잘 끊으면서 오늘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GS칼텍스가 이제 직전 경기 패를 했는데도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양효진 선수 데뷔를 상당히 좀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세트 때 양효진 선수가 1득점밖에 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양효진 선수에 대한 뭐 분석, 수비 위치를 좀 준비를 잘해왔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실바 선수도 오늘 몸이 좀 가벼웠고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김지원 선수가 오늘 세트 성공률이 51%가 나왔는데 오늘 뭐 정대영 선수, 최은지 선수, 강소희 선수 그리고 한수지 선수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공격 옵션을 쓰면서 좀 뭐 서브도 그렇고 블로킹도 그렇고 뭐 공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1세트부터 이 현대건설은 양효진 선수가 꽁꽁 묶이면서 좀 분위기가 침체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오늘 1세트 때 리시브 효율이 9%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리시브 효율이 27.5%예요. 그래서 리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특히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 세터와 공격수 간의 이런 호흡이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이 뭐랄까요. 오늘 현대건설이 15명이 투입이 됐는데 네. 이게 정말 경기가 잘 돼서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3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경기가 워낙에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게 시즌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경기가 누구한테나 다 나올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그냥 오늘 유독 안 풀리는 날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현대건설의 문제점이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건지는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지난 직전 경기에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나섰던 오늘 경기인데요. GS칼텍스는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더 큰 과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여자부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GS칼텍스가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11점으로 2위로 올라서고요. 현대건설 3위로 한 계단 내려갑니다. 네,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코너입니다.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존재감이 큰 정다워 기자입니다. 한마디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존재감을 빛내고 있는 정다워 기자. 이번 주에는 의학 기자 모드로 이 컨셉까지 정해 왔습니다. 메디컬 기자 모드로 전해주시죠. 제가 뭐 의학 전문은 아닌데 네. 몸이 자주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긴 합니다. 이번 주는 이번 시즌 좀 특히 여자부 네. 쪽에 좀 부상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부터 좀 몸이 아파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각 팀별로 어떤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활을 하고 있는지 좀 언제 좀 복귀가 가능할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GS칼텍스의 이제 주전 세터죠. 안혜진 선수. 지난 7월에 이제 왼쪽 어깨 습관성 탈구로 인해서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견관절 재건 및 고정 수술. 그러니까 탈구가 자주 돼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재활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8개월 정도 네. 걸린다고 해서 뭐 이번 시즌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지금은 이제 팀에는 없고 외부에서 재활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GS칼텍스는 이번 시즌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3월 시즌 막바지 중요한 시기에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좀 팀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늘도 뭐 잘 해줬지만 뭐 김지원 세터가 잘 해주고 있고 또 아시아 쿼터로 이 톨레나다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이 두 선수로 일단 이번 시즌은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세터의 역할이 중요한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혜진 세터의 또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현대건설에도 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선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현대건설이 뭐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확실히 공백이 좀 드러나는 것 네. 같고요. 일단 정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오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몸 상태가 확실히 좀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일단 고예림 선수도 지금 복귀를 못 하고 있죠. 지난 4월 중순에 이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또 이제 일주일 뒤 오른쪽 무술 수술도 한 다음에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볼 운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간단한 점프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복귀는 이제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쪽에서는 이제 복귀 시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은 이 복귀 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복귀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건 선수마다 좀 재활에 좀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선수마다 사실 저도 무릎 수술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선수마다 무조건 이런 수술을 하면 몇 개월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상태가 너무 다 다르고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복 속도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여서 무조건적으로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개월수대로 회복을 하는 거는 조금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혜림 선수가 또 빨리 코트로 돌아오기를 또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대체 선수들이 좀 공백을 잘 메워주긴 하지만 흥국생명에도 또 부상 이탈한 선수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개막을 앞두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전을 앞두고 뭐 김채연, 이주아 이렇게 팀의 주축 세 선수가 현재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좀 있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긴 하죠. 뭐 연골이 뭐 없다고 뭐 잘 알려져 있고 일단 올해 복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후반기에 돌아오면 좀 다행이다라는 흥국생명의 입장이고 좀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기에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연 선수는 이제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으로 이제 복귀까지 한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팀에서 재활 중인데 훈련은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뭐 이달 막바지 정도 뭐 복귀를 한다면 팀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주아 선수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미들블로커에서 아주 잘해주는 선수인데 일단 다행히 이제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인데 인대 쪽을 다치진 않았고 이제 근육 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이 부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복귀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흥국생명 김다은 선수도 지금 어깨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김다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코보컵 때부터도 계속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서 그 대표팀에서도 같이 좀 활약을 하지 못하고 저희 그 아시안 게임까지도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김다은 선수도 지금 계속 재활을 하면서 좀 복귀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흥국생명도 누수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즌 전부터 함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이 정관장에서도 시즌 시작부터 함께하지 못한 선수가 있죠. 바로 이소영 선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관중석에서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소영 선수 지난 4월 시즌 마치고 이제 어깨 수술을 했죠. 재활 기간 최대한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회복력은 굉장히 빠르고 좋다고 합니다. 이제 볼 훈련하면서 이제 복귀 시기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소영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잖아요. 고혜진 감독은 좀 빨리 돌아와 줬으면 내심 바라는 것 같습니다. 2, 3라운드 정도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수가 준비가 되면 또 선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될 때 딱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이소영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온다면 정관장은 분명히 팀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 자료 화면에서 옆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죠. 한송희 선수도 현재 좀 부상이 있는 상황이죠. 뭐 한송희 선수도 사실 이제 큰 부상은 아닌데 지금 무릎에 이제 통증을 좀 느끼고 있고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같이 훈련을 조금씩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한송희 선수도 그렇고 사실 김혜란 선수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부상보다는 이 퇴행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병원을 가면은 거의 한 60대, 70대 그 할머니 분들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많이 관절이 닳아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퇴행성에서 오는 통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관리가 중요한 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잘 관리를 해서 또 이 코트에서 기다리는 또 팬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코트에 돌아오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슬픈 소식만 있으면 팬들이 너무 슬프니까요. 정상 컨디션으로 곧 코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선수들의 소식도 가져오셨죠. 뭐 일단 김희진 선수가 이제 지난 2월에 수술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시즌 아웃이 됐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복귀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복세가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4일 GS 칼텍스전에 깜짝 출전을 했고요. 일단 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라운드 정도가 되면 정상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을 봐면서 투입을 할 텐데 일단 감각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실전을 많이 소화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선수를 좀 살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아온다면 또 IBK 기업은행에 큰 또 힘이 돼줄 것 같습니다. 이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재활의 시간이 상당히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유미 위원도 또 그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은데요. 또 부상을 당해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수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그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큰 수술을 한 선수들은 이게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나약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잘 견딜 필요가 있고, 사실 어느 정도는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수술을 하면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증을 내가 안 느끼고 내가 복귀를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감안을 하고 또 복귀를 해서 또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주변에서도 이 부상당해서 이제 재활하는 선수들이 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좀 계속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이게 뭔가 내가 존재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또 우울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재활하는 선수들이 사실 이 우울증도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 선수들도 좀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유미 위원은 혹시 버티게 했던 한마디 같은 게 있나요? 재활 시간을? 저는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너가 그 코트에 뛰는 거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재활하는 선수들을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선수들과 감독님들 좀 응원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는 팬들도 잊지 않고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학 기자로 깜짝 변신했던 눈이 부셨어요. 제가 자꾸 옆을 보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조금 더 이 파스텔 톤의 의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두운 색 입고 이렇게. 네, 원샷을 좀 많이 잡히는 날에는 파스텔 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소식을, 좀 더 밝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즌 초 좋은 기세의 OK 금융그룹과 우리카드가 격돌합니다. 우리카드가 1라운드 전승을 만들었을지, OK 금융그룹이 저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마이얼사이언의 서브는 좋았어요. 따라갑니다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브 좋았네요. 서브가 좋은 미들 브로커 마이얼사이언, 올 시즌의 4번째 서브 득점. 다시 마이얼사이언의 서브 197cm, 98년생. 다시 한번 오재성 들어오지 못합니다. 코스가 절묘한 마이얼사이언. 자, 들었어요. 야, 이게 바로 한태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한태준 올 시즌 2번째 서브 득점인데 완전히 지금 그쪽 공간이 비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김지한의 서브. 서브 득점! 득점! 1개로 현재 1위. 그리고 서브도 랭킹 2위. 리시브도 랭킹 1위입니다. 우리 카드. 자, 마이얼사이언 오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자, 오재성. 그리고 김지한의 시에석공 각도를 줍니다. 20대 20. 강한 서브입니다. 역시 레오 쪽. 잘 받아냈어요, 레오. 중앙벽으로 들어갑니다. 송이채. 레오 선수가 리시브를 잘 버텨주고. 진상은 신호진이 전유했습니다. 레오의 서브입니다. 자, 버티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중요한 순간에 레오 선수 좋은 서브 득점입니다. 오늘 1세트에 중요할 때 서브 득점을 기록하는 레오입니다. 중요하게 1번 자리 제대로 서브가 들어가네요. 정성규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자, 리시브 들렸고요. 누구한테? 신호진 브로카웃. 신호진이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서브로 강정민을 투입했습니다. 자, 리시브 한성정, 그리고 한성정입니다. 브로카웃.
자, 한 차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카드 서브 랭킹 1위 선수 마테이 서브 레오 쪽 흔들렸어요. 하이버 3회 브로커 송이채 득점. 자, 끝났어요. 자, 송이채 선수 3명의 브로킹이 떴는데 영리하게 브로킹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전의 서브. 자, 송이채가 맞습니다. 리시브 짧았고 오른쪽 레오의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따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김전이 넘깁니다. 다시 한번 조기부터 시동을 겁니다. 누구한테 시간 촬영합니다. 레오. 야, 분명히 우리 카드의 브로커들도 알았어요. 마테이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신호진 갑니다. 신호진 오른쪽에서 신호진입니다. 자, 자, 범실이에요. 밀렸습니다. 범실이에요. 동점을 해주는 신호진의 범실. 지금은 세터가 라이트 쪽으로 잘 줬는데 자, 마테이 연타 서브 조기가 맞고요. 이번에는 송이채 막혀요. 역전 브로킹. 이제 송이채 선수에게 가는 볼이 합류시켰습니다. 갑니다. 백어택으로 합니다. 블로크 아웃입니다. 다 맞고 나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신호진 하이볼 송이채 밀어 때립니다. 맞고 나갔나요? 자, 비로 파도 요청하는 최재호 주심. 아하,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이채가 잘 밀었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굿으로. 어허, 리시브 흔들려요. 흔들렸어요. 마테이가 밀어넣기로 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부영찬. 자, 연결이 어떨까요? 레오의 스파이크 안고 떨어집니다. 레오의 득점. 지금은 저 어려운 공. 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예. 자, 송이채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는 김지한이고요. 김지한의 스파이크 나갔어요. 자, 지금 맞았나요? 나갔나요? 자, 일단 엔드라인 바깥쪽이거든요. 아하, 전혀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네요. 직선의 공간이 예. 많이 비었고 이렇게 해서 2세트 우리 카드가 또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광명우 세터입니다. 짧게. 자, 한성정이 맞고요. 석동으로 갑니다. 자, 디그 됐어요. 아, 연결이 안 좋네요. 연결이 안 좋아요. 하지만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거를 해결해주네요. 송이채 레오의 강타. 자, 일단 오재성이 버텨냈고 포인트를 만드는 한성정. 야, 바로 끊었어요. 레오의 서브를 바로 끊었습니다. 송이채 서브. 아하, 리시브 안 돼요. 살려냅니다만 더 이상 안 됩니다. 서브 득점 송이채. 송명을 겨냥했는데, 자, 우리 카드가 기회를 잡았어요. 레오가 맞고요. 잘라줄 수 있을까요? 레오 막힙니다. 브로킹이에요. 이게 배구입니다. 브로킹 나왔어요. 이제는 한 점 차예요. 이러면 달라지죠. 마테가 잡아냈어요. 한태준. 이번에는 범실이네요. 다행히 오케이 그룹은 여기에서 사이드아웃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송명훈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마테이가 때리는 대각선 깊숙하게. 하지만 사이드 아웃입니다. 아, 이 범실 큽니다. 코스가 안 좋았네요. 연타 서브입니다. 레오가 봤습니다. 그리고 레오가 때립니다. 타치아웃. 야,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오재성 위치는 좋았는데. 그렇죠. 위치는 정확하게 잡았는데 굉장히 강팀이 될 겁니다.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갑니다. 한성정입니다. 자, 바운드 시켜놨고요. 광명호 송이채입니다. 아, 코트를 이걸 때립니다. 처리하네요. 매치 포인트. 마테이 서브는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자, 결국에는 오케이 굿그룹이 5연승을 달렸던 우리 카드의 연승을 저지하면서 올 시즌 4승째를 만듭니다. 자, 오늘 OK 금융그룹의 3대0 승리입니다. 오늘 공격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레오 선수가 21득점에 56%의 공격 성공률, 깜짝카드 신호진 선수가 13득점에 48%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마테이 선수와 한성정 선수가 힘을 내봤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OK 금융그룹이 홈 3전 전승과 함께 우리카드의 기세를 막아냈습니다. 올 시즌 라인업 변화가 많기로 정말 유명한 오기노 감독인데요. 오늘은 이 아포지 신호진 선수의 카드가 정말 완벽하게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기노 감독이 신호진 선수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출전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 좀 경기가 안 풀리면서 네. 4, 5세트 투입을 했잖아요. 신호진 선수가 그때 이제 9득점을 하면서 팀 승리에 아주 큰 보탬이 됐는데 뭐 지난 경기 흐름이 오늘 경기로 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1세트 활약이 아주 좋았는데요. 1세트에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7득점, 또 공격 성공률은 70%였고요. 공격 이 점유율도 40%로 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덕분에 레오 선수가 1세트를 조금 이제 쉬면서 보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활약으로 이뤄졌는데요. 그러니까 신호진 선수가 나와서 아포지 스파이커로 나왔는데 일단 리시브도 같이 해줬습니다. 리시브 효율도 50%로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신호진 선수가 키가 크진 않습니다. 네. 187cm로 어떻게 보면 단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탄력 스피드가 특히 좋고 또 볼을 때리는 기술, 또 코스 공략이 아주 좋아서 지난 이미 컵 대회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자원이잖아요. 그 경기 지난 대회 그대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신호진 선수가 잘 해준다면 OK금융그룹은 좋은 사이드 공격수들이 많습니다. 차지현 선수도 이달에는 복귀를 할 거고 네.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박승수 선수도 있잖아요. 오기노 감독이 조금 더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서 좀 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OK금융그룹이 다양한 라인업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당황시키고요. 또 그 빈틈을 공략해서 또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반면 스팸 전원이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측했었는데요. 정말 예상 외에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라운드 전승에 이렇게 실패하고만 우리카드, 그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카드가 잘 버텼습니다. 오늘 3세트 경기밖에 안 했는데 경기를 거의 1시간 50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카드가 그렇게 못한 경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나 이 마테이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14득점, 이번 시즌 최저 득점입니다. 공격 성공률도 44%, 이번 시즌 평균 54%에서 10%나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좀 상대 블로킹의 공격이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신호진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블로킹을 당하면서 좀 기세가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좀 무너지면 사실 버티기는 힘들죠. 오늘 뭐 한성종 선수가 공격 성공률 67%로 9득점이나 책임지었고 전체적으로 팀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마테이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시적인 뭐 부진이라면 뭐 우리 카드는 큰 걱정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흐름이 6라운드까지 이어지지 않게 신영철 감독이 또 새로운 과제를 하나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테이 선수가 또 과연 오늘의 또 과제를 2라운드에 해결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자부 경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남자부 순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카드 오늘 패하며 5연승은 끊겼지만 1위 자리는 지키고요. OK금융그룹이 승리하면서 대한항공과 승점은 10점으로 갔지만 승수에서 앞서며 3위로 올라서고 대한항공은 4위가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팸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사실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먼저 남자부 분위기 반등이 절실한 두 팀이죠.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이 만납니다. 먼저 스팸들의 승패 예측 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팸의 예상은 엇갈렸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예상 승률 60%였고요. KB손해보험의 40%였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한 스팸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들어봐야겠죠. 뭐 사실 이 경기는 저도 박빙의 승부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마 현대캐피탈이 다 질까? 다 질까? 네, 설마 그렇게 다 질까? 약간 이런 예상이 섞인 이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첫 라운드 전패는 조금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아마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해서 경기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연패 중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제 아흐메드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활약해주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이 54%고요. 5경기를 치르면서 공격 성공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꾸준히 기복 없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클러치 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내주지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무게감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아흐메드 선수의 활약에 좀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 팀이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것 같고 국내 선수들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에나 선수가 조금 무게감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이 50%인데 최근 3경기에서 조금 부진합니다. 50%를 모두 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38%로 많이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현대캐피탈은 이제 높이가 조금 있는 팀이잖아요. 비에나 선수가 뭐 옛날부터 조금 높이가 있는 팀에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일 경기도 약간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단 첫 라운드 전패 위기입니다. 이 정다워 기자 이야기대로 정말 다질까 이 얘기가 와닿는데요. 한번 이 또 우리 스팸들의 예상이 맞을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전망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를 연승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입니다. 과연 스팸들은 어떤 예상을 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자부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들은 모두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개막 3연패 뒤 연승을 만든 IBK 기업은행의 기세도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스팸들은 흥국생명의 승리를 만장일치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지금까지 맞은 적이 몇 번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저희도 이걸 네. 할 때마다 점점 부담스럽고 네. 저희가 오히려 승리를 전망한 팀들이 자꾸 패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개를 해야 한다. 누가 이런 전망을 했는지.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반대로 또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네. 이걸 보고 아. 0% 받은 팀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맞아요. 수 있지 근데 않을까. 그런 적 있어요. 왜냐면 자극을 받아서. 네, 한송이가 이제 저한테 한 번은 제가 한송이 선수가. 네, 한송이 선수가 그 정관장이랑 흥국생명 할 때 저희가 100%가 나왔어요. 네, 흥국생명이. 그렇죠. 근데 그날 틀렸죠. 정관장이 리버스 수입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끝나고 나 어제 너네 스페셜 V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흥 이러는 거예요. 자극이 그래서, 좀- 네, 그래서 너네 아무도 안 뽑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다 봤구나. 아, 그러면 내일도 조금 네. 자극이 되길 수 있겠네요. 아 기업은행한테요. 네네. 아 네. 그럼 또 저희는 또 틀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만장일치로 네. 흥국생명을 승리를 전망한 이유는 사실 이유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김연경 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사실 전문가들이 흥국생명을 많이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관장한테 뭐 역수입패를 당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지금 분위기가 더 좋아진 흥국생명이고 지금 기업은행도 연승 분위기를 만들면서 분위기가 좋긴 한데 그래도 이 흥국생명의 완승 기세가 더 좀 무섭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선수 한 명 한 명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사실 이 기업은행 선수들도 사실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한 명의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한 2명, 3명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흥국생명의 승리를 전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황민경 선수가 시즌 처음으로 이제 2자릿수 득점을 했는데 황민경, 뭐 표승주 그리고 아베크롬비 이렇게 3명의 공격수가 다 살아난다면 또 기업은행도 네,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과연 저희가 조심스럽네요. 또 이 0%의 성공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또 이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유미 의원이 또 화요일에 이어서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한 개 더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뽐뿌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여자부에서 1순위가 이제 뽐뿌 선수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이 뭐 다른 공격수가 아닌 세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왜 이 1순위를 세터 포지션의 선수를 뽑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뽐뿌 선수가 이제 뭐 태국 국가대표 주전 세터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사실 이제 처음에는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공격수들과의 호흡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좀 많았는데 이게 조금씩 서서히 이제 공격수들과의 호흡도 맞아가고 특히나 이제 아베크롬비 선수와는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베크롬비 선수도 계속해서 뭐 많은 득점 그리고 성공률도 좋게 나오고 있고 이 뽐뿌 선수를 이제 제가 중계를 하고 계속 경기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여자부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세터들이 이 속공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상대 미들 블로커를 속이는 그런 동작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이 뽐뿌 선수는 좀 한 경기에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뽐뿌 선수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세터를 평가하기가 이게 뭐 리시브 효율과도 연관이 있고 또 같은 팀 이 공격수와의 이 공격 성공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터들만큼은 이 세트 성공률
를 가지고 세터를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뽐뿌 선수가 보여주는 뭐 어떤 속공 타이밍을 맞춰서 양 사이드로 빠르게 이런 쏴주는 그런 부분을 좀 국내 선수들도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사실 이 뽐뿌 선수가 워낙에 좀 스피드한 그 토스를 하기 때문에 이 뽐뿌 선수의 그 공을 때리기 위해서는 사실 뭐 발도 빨라야 되지만 스윙이 좀 빨라야지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 선수들도 뭐 본인 스윙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손목이라든지 뭐 스윙을 좀 최대한 빨리 가져가면 이 뽐뿌 선수와의 호흡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중계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중계를 한유미 위원이 직접 하시죠? 네. 내일 제가 합니다. 내일 뽐뿌 선수가 얼마나 또 이 흥국생명의 미들 블로커를 많이 좀 속일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계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계 예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KBSN 스포츠는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여자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 경기 신승준 캐스터,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